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 그중에서도 야권 단일 후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정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해보자고들 얘기는 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경전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요. 자, 이 기사가 지금 3명의 인물 사진과 함께 위아래로 제목이 달려 있어요. 좀 복잡해 보이는 제목이지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공한 안철수라고 제목이 아래 돼 있죠. 선공.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 합시다라고 먼저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선공을 했다는 거죠. 안철수. 그런데 위로 갑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만났습니다. 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요. 이거 뭔가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작은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제안을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두 인물이. 공개한 3년 만에 회동. 그런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막상 그 만남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하니까 뭐 또 만날 일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제목이 아랫부분이 선근 김종인입니다. 그리고 위에 제목은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안 만난다고 얘기하면 만나는 게 별로 안 좋았다는 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선공한 안철수, 김종인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그 같이 만난 이분은 선을 그으면서 다시는 안 만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상황이요.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여기는 승부건 오세훈 돼 있습니다.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승부의 내용을 보니까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또는 합당을 하면 저는 출마 안 합니다입니다. 승부를 걸었다. 알쏭달쏭합니다. 이게 승부인지 아닌지 언론들이 약간 의문 표시도 있습니다. 오늘요. 뭔가 좀 묘하게 가고 있죠. 지금요. 이 세 상황입니다. 그럼요. 먼저요. 안철수 대표, 김종인 위원장 어제 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들이 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와 만나셨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누가 그 얘기했어요? 어제 만났다는 걸 누가 얘기를 했냐고요? 나는 만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거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으려고 그래요? 나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요. 가서 상대방 나를 만났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시거나 만나실 예정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만날 일 없어요. 요청은 혹시 받으셨나요? 뭐 만나자고 그러면 만날 수는 있는데 뭐 내가 보기에 뭐 요청도 안 올 거라고 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서울 시민들 그리고 모든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전 시장님 그 의견은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가지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자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야권 승리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어떤 분도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두 인물의 만남은 언론에 처음에는 비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뭐 가만히 있으니까 취재하죠. 그리고 나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요약 좀 해주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가격이 안 맞는 거죠. 가격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샷 경선을 하자든가 아니면 뭐 통합을 할 경우에는 당대당 통합을 해서 본인의 지분을 좀 상당히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들어와서 입당해서 경선을 하거나.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랄까 하는 거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까 지금? 예. 그거에 더해서 예. 뭐 경선을 하더라도 단일화 경선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있는 후보는 1차적으로 당내에서 경선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종 후보 정해지면 그 후보하고 안철수 바깥에 있는 당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하고
그다음에 뭐 2차 2단계 경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가격이 안 맞는 거죠. 간단하게. 그럼 일단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 보자는 건 다 공감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뭐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고 난 이후에 여론 그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비교적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좀 이렇게 외면하기는 좀 힘든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에 관한 이제 논의에 약간 좀 이제 불이 붙은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양쪽에 이제 좀 약간 인식의 차이 이런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그러니까 단일화를 있는 어떻게 할지를 놓고서 지금 생각들이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부터 힘겨루기 들어간 거죠. 네. 항상 뭐 단일할 때마다 그 룰 갖고 뭐 엄청난 진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닌가 지금 어떤 과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경전이군요. 그럼 지금 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서로들 뭔가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지만 뭔가 또 열어두면서도 뭐 상대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지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 승부건 오세훈 이 기사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런데 일단 내용이 안철수 오면 불출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거나 합당을 하면 본인은 안 나간다 이거잖아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입당 안 하면 출마.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거꾸로 하면 앞에 얘기는 입당하면 불출마잖아요. 그걸 반대로 돌리면 입당 안 하면 출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출마의 조건을 다른 거예요. 조건은 안철수가 입당 안 할 경우 또는 합당 안 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세훈의 이상한 출마 선언. 그러니까 이게 묘하다는 거죠. 이 출마 선언인가 아닌가. 합당 결단해주면 더 바람직. 이겁니다. 그래서 앞선 기사는 승부 걸으라고 했어요. 승부를 걸었다 뭔가에. 안철수를 압박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좀 묘하다. 약간 이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 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김갈 교수님. 예. 그러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철수 대표의 입당 또는 합당을 조건으로 건 거예요. 뭔가 그렇죠. 본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초 들어서 그죠? 지난 연말부터 안철수 대표가 인터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입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안 한다는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입당을 조건으로 건 것.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이상한 다목적 출마 선언이다. 다목적이다. 예. 일단은 오세훈 전 시장은 안 대표가 절대 입당 또는 합당 안 한다고 믿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입당 합당하면 출마 안 한다. 이거는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은 단일화 또는 합당, 뭐 입당 이거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의 어떤 리더십을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여기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서 나는 통합을 그렇죠. 추구한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건 분열이 아니라 보이는 통합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면 나는 불출마한다. 근데 그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없다.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계산 속에서 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예. 그런데 본인과 이제 1위의 후보를 같이 두면 일종의 1위에 편승하는 1위와 같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과도 또 노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예. 당내에선 유력 후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지지율은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먼저 하면 선점하는 당내에서는 후보를 먼저 선점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서 다목적 포석이다. 그렇죠. 다목적의 이상한 출마 선언을 했다. 뭐 그럼 이렇게 되면 평가합니다.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좀 급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복잡하게 가네요. 그러면 또 이게. 뭐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장이 야권에 유리한 국면이 있다 보니까 예. 야권 후보군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면들이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아직 먼 얘기긴 한데 딱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야권 단일 후보 제대로 합의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뽑히겠습니까? 아니면 분열될 것 같습니까? 저는 뽑힐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뽑힐 수밖에 없다. 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승리를 못하면 예. 정치 마감이 쉽지가 않고 그 후에 국면을 주도하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안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에 지게 되면 정치 생명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도권 싸움을 뭐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대1 구도 만들지 않으면 승리가 담보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안 대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 서울시장은 이길 수 있다라고 봐요. 야권에서는. 그런데 그 후에 주도권을 그 후에 정부의 주도권을 안 대표가 가져갈 것이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져갈 것이냐의 게임을 두고 지금 두 분이서 일종의 시소 게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겨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든 단일 후보라는 결과물은 내놓을 것이다. 과정은 어려울 겁니다. 자, 최인현 변호사. 지금 상황을 국민의힘으로 좀 좁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치권 분들 좀 만나다 보면 이런 질문도 하시고 약간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너무 안철수 대표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공당인데 제1야당 아니냐. 그런데 자체 후보를 강하게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왜 안철수만 바라보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지적을 받으시면 억울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맞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현실이 인정을 아니겠습니까? 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예.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수권 야당으로서 이번 다가오고 있는 4월에 그 부산하고 서울 선거 나아가서 내년에 있는 대권을 바라보고 있지만 대권 잠룡들조차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예. 특히 이제 대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윤석열 그 대망론 여기에 묻혀가지고 사실 수권 정당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지만 존재감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른바 바람의 풍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최근에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은 사실상 굉장히 이른바 필승 카드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약간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봤을 때 내부적인 오세훈 후보라든가 아니면 나경원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혀 정말 그 10%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있고 있는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지금 대표 사이에 밀당이 있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예전보다는 국민의힘이 힘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적어도 서울시장에 관해서는 안철수 후보를 능가할 수 있는 오세훈 어떤 다른 후보가 아직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은 선 입당 후 경선. 예. 일단 들어와라.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선 룰도 당신을 위해서 바꿨지 않느냐. 예. 100% 국민 여론 경선.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철수는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범야권의 어떤 통합 어떤 식으로든 뭐 가능할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당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예. 지금 공선법상에 다른 당에 있는 후보들을 유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안철수 대표를 입당하라는 그 충정도 사실 이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안철수 대표는 입당에 대해서 강하게 완전히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강하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뭐 들어가 봐야 뭐 표가 확장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상 안 들어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이른바 밀당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질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오늘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 이게 동명이인이 있어요, 지금 국회에. 그래서 다른 분이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막 호소도 하시는데 여기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근데 어제 탈당한다고 밝혔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게요. 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일단 무슨 의혹이 불거지면 이번에도 또 꼬리자르기구나. 뭐 당에서 진상조사 이게 아니라 그냥 탈당하면 이제 우리 당 사람 아닙니다라고 하면 끝입니까? 이 지적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얘기가 한참 나오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발생을 했습니까? 이른바 젠더 문제거든요, 지금요. 이 보궐선거가 이른바 젠더 이슈, 부산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젠더 이슈가 전면에 부상하는 선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의혹이 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요. 자, 그럼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다가 깨보니까 인턴 김모 씨와 어쩌면 김병욱한테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에 부담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가 탈당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병욱 의원 본인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겠다. 일단 그러나 부담을 주지 않게 당을 나간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아무튼 뭐 일단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자, 주영규 교수님. 네네.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너무 좀 부적절하게 처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백을 박힌 후에 돌아오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은 계속 국민의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를 지금 확실히 밝힌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미 공천을 했고 같이 자당의 국회의원으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탈당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 당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겠다. 이건 오히려 김병욱 의원 자신한테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보궐선거에도 잘못하면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계속해서 예. 그리고 이전의 평판조회 같은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김병욱 의원이 정말 결백하다라면 그거를 방어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혹시 하나라도 그 의혹이 어느 정도의 사실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라는 사과를 대비하든지 그러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박덕흠 의원도 그렇고 전봉미 의원도 그렇고 탈당을 하고 나면은 이른바 요즘 말로 손절하는 모양새를 보이시는데 그런 모양새는 공당의 모습으로 특히 100석 이상 넘는 거대 야당의 모습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묘한 상황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양쪽에 어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김병욱 의원은 요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는 취지를 밝혔고요.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예, 김광석 교수님. 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전 시장이나 예. 사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퇴를 하게 됐잖아요. 예. 이때 국민의힘의 당이 사실 민주당과 심지어는 대통령에도 거의 무한 공세를 취했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엄청난 압박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 생각한다면 자당의 어떤 소속했던 의원이 이러한 상황이 빚어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 고민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탈당했으면 나는 몰라. 제3인칭 제3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정당을 그 시기에 박원순 전 시장에게 했던 그것을 상상한다면 예. 이게 적절한 건지가 아주 대비가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것으로 수권 정당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예. 아쉬움이 큽니다. 예, 최인영 변호사. 그 부분에선 작은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예, 반론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거돈 부산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재직 중에 있는 성범죄, 한마디로 권력형 성범죄를 했다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저도 뭐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회의원 되기 이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의혹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거돈 그 박원순 같은 경우에는 형사 피해자가 고소를 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 호소인?
그런 입장하고 이 사건을 동렬에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예.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지금 결백을 밝힌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당 내에서를 넘어서 국회 내에서의 어떤 윤리심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뭐가 문제가 발생해서 탈당하는 모습은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그냥 계속 벌어졌고요. 21대 국회 들어서도 계속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한 가지 사례가 추가됐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